요즘은 학원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들어보면 너무나 빠르게 공부를 시작해서 한 바퀴를 먼저 돌리고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학원에서 말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않으면 엄청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공부를 안 시키면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자책감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가르치던 아이는 중1까지 태권도를 하였고 꽤 잘해서 시범단으로 다니면서 공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태권도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중2 때부터 태권도를 접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수학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고 결국 대학의 수학과를 진학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저에게 공부에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심어준 학생이었습니다. 혹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니까 특히 1학기는 지필고사도 없고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마지막으로 열심히 놀고 쉬고 여유를 부려보자고 생각하시거나 중학교 성적은 대학 입시에 1도 반영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고등학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과학, 특히 물리화학은 기본 개념이 쌓여서 점점 더 복잡한 개념으로 나아가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배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초등학교 때는 실험을 통해 현상적으로 또는 예를 통해 예시적으로 과학을 접근했다면 중학교부터는 과학 원리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같은 과학이라도 학습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중1부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하던 과학이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학교 과학 내신,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만 보면 내신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제 중학생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특히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학생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공부하라는 건 말도 못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중2가 무서워서 북에서 남침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사춘기 시기를 심하게 겪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본인이 공부 좀 하는 부류에 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한 달이라는 여름 방학에 조금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중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위권 학생은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위해서, 상위권 학생은 미래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번 여름 방학에 과학 공부 한번 반드시 도전해보세요. 뉴스 1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학교 내신 A등급 가장 적은 과목은 수학이 아니다. 과학이 24.3% 최저. 평균 점수도 수학 다음으로 낮아. 상위권은 과학이 변수. 수능에선 통합과학 부담.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했더니 역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 그런데 상위권은 좀 달랐다. 과학 과목에서 90점 이상 받은 A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상위권 학생에게는 과학이 변별력 높은 과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체제에서도 과학이 상위권의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13일 종로학원이 학교 알림에 공시된 전국 3277개 중학교 1학기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은 수학으로 100점 만점에 68.6점이었다. 주요 5개 교과의 1에서 3학년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다. 종로학원 대표는 평균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지만 상위권에서는 과학 과목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대입에 있어서 과학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즉 상위권 학생에게 과학을 중학교부터 꾸준히 준비해 주어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바뀐 수능 체제에서 과학은 모든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필수 교과가 되었습니다. 과학에서 1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과학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풀어서 괴롭게 공부해야 공부한 것 같다, 뭔가 실력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에서는 어렵게 문제를 내서 학생들의 순서를 세우려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와는 좀 달라요. 100점이 많으면 문제가 되거나 A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점수를 잘 주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학교 성적도 양극화되어 있어서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로 나뉘게 됩니다. 중간층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중간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면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심화 문제풀이를 한두 개 정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저장시켜 놓는 것이죠. 중학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시험을 잘 봐야 하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누가 내냐? 바로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십니다. 수업을 할 때 분명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필기를 해주시거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처음 듣는다면 선생님의 강조 부분을 놓칠 수가 있겠죠. 영화를 처음 보며 스토리에 집중하느라 화면의 중요 내용을 놓치는 것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과학 개념을 예습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학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단원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암기 부분이 많은 지구과학이나 생물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집의 개념 부분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는 단계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읽고 문제풀이도 하고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렵다는 물리나 화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물리나 화학 부분은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이라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꾸준히 한다면 1년 과정의 현행 예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학의 특징은 배우는 이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가 반드시 나옵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를 적용하면서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확실히 이해한 것이죠. 어렵다면 교과서에 나온 예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시를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험과 예시를 통한 개념 확인 문제는 중학교 과학에서 기본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고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친구들은 과학은 그냥 암기 문제니까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그 암기가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선생님이 내신 시험 문항을 오답 함정에 그대로 쏙쏙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싸한 오답을 내시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념의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했다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그 원리가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는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기출 문제 풀이로 그 단원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스타일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과 기출 문제의 문제 내용 중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교과서에 확실히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공부하면서도 시험에 나올 부분만 집중하게 되니까 친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할 때보다 시험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찍어서 나온 점수와 풀어서 나온 점수인 것이죠. 저는 시험 전에 시험 범위를 싹 한번 정리를 해주거든요.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 낸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학생들은 학원에서 정리해주는 부분을 먼저 공부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말해주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개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시험 직전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를 출제하신 학교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먼저 봐야 하는 거겠죠. 그래야 일단은 점수를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개념 공부는 그 전에 평소에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개념 공부를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먼저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학 점수의 시험 점수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공부에 대한 나 자신의 관점, 메타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름방학 과학 내신 공부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확인하자. 두 번째,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자. 세 번째,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시험에 나오는 중요 내용을 확인하고 먼저 교과서에 표시해두자. 표시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름방학 시간을 잘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고 선생님의 강조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에 계획을 세워서 지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중학교의 학교 생활 중 과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한층 올라가고 사춘기는 부드럽게 지나갈 것이며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으로 바뀐 시선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름방학은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들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